먼저 부스터샷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부스터샷이란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접종 완료자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2차 접종을 맞아야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완료자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게 되고요.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얀센 1차 접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추가 접종을 하는 경우에 이걸 부스터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합니다. 항체 중에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항체를 중화항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중화항체의 유지 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2차 접종 완료 후에 70일 정도가 지나면 중화항체가가 한 5배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파이자 백신도 마찬가지로 2차 접종 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중화항체가가 한 6배 가까이 감소하게 되고요. 모더나 백신이나 얀센 백신도 2차 접종 혹은 1차 접종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화항체가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중화항체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면역 효과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시행을 하면 3차 접종 내지는 얀센 같은 경우 2차 접종 후에 중화항체가가 다시 5배 내지는 수십 배 가까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백신 효과가 4개월 이전과 백신 접종 4개월 이후에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분석한 미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4개월 이전에는 한 85% 정도의 입원 예방 효과를 보인 반면에 4개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한 64% 정도로 백신의 입원 예방 효과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모더나 백신도 91%에서 85%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부스터샷을 통해서 중증 예방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화이자 접종 2차 완료 후에 5개월째의 부스터샷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접종만으로 좀 지켜봤던 군과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했던 군 간에 입원 효과, 입원 예방 효과, 중증 예방 효과, 사망 예방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2회 접종만 했던 군에 비해서 부스터샷을 하게 되면은 80 내지 90% 정도 백신의 효능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대상자를 가지고 봤을 때 2개월 후부터 돌파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가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돌파 감염이 생겼을 때 백신을 맞으면은 바이러스 농도가 점차 이제 떨어지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바이러스 농도가 떨어지는 그 예방 효과를 부스터샷을 맞아야 그게 회복이 된다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연구에서는 이제 중증화 예방 효과를 주로 봤다면 이 연구에서는 감염 예방과 중증화 예방 효과를 모두 봤는데요. 파이자 백신을 접종 완료한 60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5개월째 추가 접종을 시행한 다음에 감염 예방 효과, 중증화 예방 효과가 얼마나 회복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던 군에 비해서 맞지 않았던 군이 부스터샷을 맞았던 군에 비해서 감염 위험이 한 10배 가까이 더 늘어나고 중증화 위험이 한 19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스터샷을 맞음으로써 중화항체가를 더 높일 수가 있고 떨어진 중화항체가를 기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되어 있는 것, 또 중증화 예방 효과가 감소된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접종한 1, 2차 백신에 따라 부스터샷의 종류가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부스터샷으로 사용되는 백신들은 주로 데이터가 지금 부스터샷에 대한 데이터가 많고 승인을 받은 백신이 mRNA 플랫폼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으로는 주로 mRNA 백신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요.
mRNA 백신에는 파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부스터샷은 절반 용량으로 투여를 합니다. 한 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용량으로 투여를 하고요.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얀센 부스터샷도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군이나 파이자 군이나 얀센 군이나 모두 mRNA 백신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스터샷으로 사용된 mRNA 백신 중에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 최근에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파이자 백신에 비해서 모더나 백신 접종자에서 심근염이나 심낭염 발생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유럽의 의약품청이라고 할 수 있는 EMA에서 추가 분석 중이고 분석 결과를 아마 12월 중에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국내에서도 30세 미만에서는 모더나 백신 사용을 11월 18일부터 제한했기 때문에 부스터샷으로 30세 미만에서는 주로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부스터샷을 권고하는 대상은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과거에는 1차, 2차 접종 맞은 지 6개월이 지나서 접종을 권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4개월째 접종하도록 권고를 더 단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령층에서의 중증화 위험과 델타 변이, 입원이 증가하면서 4개월까지 땡겨서 지금 유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변경이었습니다. 50대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5개월째 부스터샷을 맞으셔야 되고요. 감염 취약시설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18세에서 49세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개월째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1회로 완료하긴 했지만 그 후에 단기간에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개월째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접종까지 맞아도 충분한 면역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2개월째에 세 번째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일반 연령층 같은 경우에 어떻게 부스터샷을 권장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 회의의 논의를 거쳐서 추후에 권고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표에서 면역 저하자는 누구냐, 내가 면역 저하자냐 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기준들이 제시가 됐는데요. 진단명으로 봤을 때는 고형암이나 백혈병이라든지 고형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라든지 등등의 이런 진단을 갖고 있으면 면역 저하자고요. 여러 질환 상태로 봤을 때는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다거나 HIV 감염자 중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 비장 절제술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면역 저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면역 저하자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치의와 좀 더 세밀한 상담을 해서 부스터샷을 일찍 맞을 필요가 있는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는 내분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등의 여러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해당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되고 전면 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 유행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증 환자 발생 환자 수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지금 코로나 중환자를 보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겨울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예측이 맞지 않는다면 더 좋겠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작되면서 유행 규모가 커지는 시기고 또 델타 변이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꼭 완료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